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저번에 이제 모두를 위한 이제 여름철 건강 관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당뇨를 위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은 그 장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여름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아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모든 사람이 겪는 건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요. 보통은 이제 더우니까 운동을 안 해요. 이제 너무 나가기 힘드니까 뭐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 다음에 더우니까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땡기는 게 뭐 훅 먹는 이제 국수라든가 이제 뭐 냉면 뭐 심지어 라면 이제 면 종류하고 그다음에 또 밥을 못 먹는데 빵은 잘 먹는데요. 그래서 빵 같은 거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 같은 걸 이제 먹을 때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단순 탄수화물이라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이제 당질류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탄수화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더우니까 청량음료를 막 들이키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가당으로 하고 이제 감미료를 넣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도 넣고 또 이제 스포츠 음료라고 해서 한 8%의 탄수화물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일반인도 이제 이거를 계속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뭐 당뇨인들은 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포츠 음료를 먹었다 아니면 슈가 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뭐 콜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뭐 아이스크림은 다 설탕 아니에요. 뭐 고급 아이스크림은 이제 설탕보다 유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역시 설탕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요. 이제 과일은 좋다는 면죄부를 주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과일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함이 있지만 일반적인 담론에 기대어서 과일은 뭐 건강에 좋고 과일을 먹으면 뭐가 예방되고 눈에도 좋고 비타민C도 많고 하면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는 거죠.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설탕이 말도 못하게 사실은 현대 마약이라고 그러나 저번에 서평 소개시켜드렸던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책 설탕을 고발한단가 거기를 보게 되면은 설탕이 얼마나 그 평기돌출격인 음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먹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발견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도 인도인들이 이렇게 이 빨대로 빨아먹다 해서 설탕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대규모로 재배하게 된 건 이제 이슬람들이 그 설탕을 알게 돼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하고 뭐 이런 대서양 연안 쪽의 섬에서 재배하다가 이제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노예무역이 이제 악명 높은 노예무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카리브해 쪽에 있는 상강무역 이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설탕이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소비가 일었고 그 다음에 그 설탕이 옛날엔 사치품이었던 게 지금은 굉장히 아무나 먹는 그래서 뭐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뭐든지 맛을 내려면 설탕을 팍팍 넣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이 현대병이 굉장히 이바지한 게 많고 너무나 만성화되어 있거든요. 설탕을 넣는 것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설탕에 대한 죄의식? 어떤 그런 것 없이 요즘 막 모든 음식에 설탕을 다 넣고 수요미식회 같은 거 봐더라도 뭐 엄청나게 설탕 벙벅인 음식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무슨 식당 보게 되면 레시피에 설탕이 너무 죄책감 없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설탕은 굉장히 문제되고 이제 다음 시기하고 왜 자꾸 다음 시기면 이게 응급인 경우가 많아서 퀵 커뮤니케이션으로 오늘 이것도 사실은 예정이 없었지만 하도 과일 먹고 와서 당이 높은 환자들이 많아서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더워서 운동을 못한다, 더워서 밥맛이 없어서 단순 탄수화물과 이제 여러 가지 면이나 빵을 먹는다. 더워서 청량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또 아이스크림은 설탕 덩어리죠. 이런 걸 먹는다. 그다음 네 번째, 그래도 좀 더 건전하지 않을까? 과일을 먹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나오는 과일을 이제 마음껏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근데 운동은 식사를 못 이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뜻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당 조절에는 식사가 운동보다 몇 배나 많은 영향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한 식사 7에서 8, 그 다음에 운동 2에서 3이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약하죠. 사람이 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냐면 그래 이거 먹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절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식품공학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요만한 거에도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고 너무너무 설탕 뭉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거가 엄청난 칼로리인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당 얘기지만 무슨 뭐 엄청나게 단 초콜릿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당으로 범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매운맛 속에도 매운맛을 너무나 가장하기 위해서 너무 매운맛이면 힘드니까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고 제육볶음에도 설탕, 하여튼 뭐도 다 설탕 해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 식품을 고를 때 정말 잘못 오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식품들 하나가 당도도 굉장히 높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스콘 같은 게 400에서 450칼로리고 머핀 같은 것도 그런데 그거 60kg인 사람이 그걸 갖다가 600칼로리, 400칼로리 소모하려면은 웬만한 운동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뭐 스콘 하나만 먹어야 또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운동 많이 먹고 나서 그거를 벌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벌충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들어간 칼로리나 당은요 운동으로는 그렇게 쉽게 더구나 일상생활하는 대표 선수 아닌 사람들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 보면은요 더운 여름철에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혈당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운동도 있지만 식사가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식사를 잡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식사는 일단 맛있고 눈앞에 유혹이 있으니까 먹고 운동을 해야지 하는 거는 이제 실패하는 거고요. 더구나 더운 여름에는 운동은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세요. 그래도 혈당 많이 안 올라가요. 먹는 것만 조절하시면은. 그래서 특히 당뇨인 여러분들 이런 폭염에는요 매일매일 운동한다고 막 나가서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탈수하고 마그네슘 결핍하고 별별 병이 다 오니까 이런 아주 습하고 덥고 이런 날에는 그냥 푹 쉬세요. 대신 식사를 조금만 줄이면 돼요. 얼마나 줄이면 되냐면 먹는 걸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살찐 당뇨인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는데 저녁을 반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녁물 반만 먹잖아요. 그럼 정말로 살 빠지고 당 좋아지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장이 음식의 용량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게 적당히 반만 들어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뭐 허기져가지고 아주 정신적인 허기감까지 들기 때문에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위장이 그런 그 음식물의 양에 적응하는데 한 1, 2주가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제 경험은 한 1주 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이면요 나중에 적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에이지 얘기지만 더운 여름철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철에 살을 빼기 위해서 너무너무 더운 날 정말 어리석게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날은 쉬어야 돼요. 때문에 제발 좀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과유불급이고요. 무리하다가 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대신 먹는 걸 조정하는 게 좋은데 일단 식사량을 이런 여름엔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을 한 저녁만 아침 점심은 줄이지 마시고 저녁만 반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건데 과일이 정말 문제예요. 과일은 정말 여기다 썼죠. 정말 2번 했잖아요. 저도 트럼프 화법으로 얘기했어요. 과일은 정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죠. 당뇨인에게 과일은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당뇨인에게 과일은 무엇일까? 좋을까? 나쁠까? 전반적으로 나빠요. 특히 조절되고 있지 않은 당뇨인에게는요, 저는 이제 과일을,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가 한 7.5 정도 이상으로 오는 당뇨인에게는 약속을 해요. 약속보단 다짐을 하는데, 이번 여름만 과일 먹지 말자고. 이게 빨리 떨어뜨릴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약으로 떨어뜨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지점 하나가 과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당이 빨리빨리 떨어져요. 근데 그걸 좀 힘들어하나 봐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과일을 잘 먹질 않아요. 그리고 과일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일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이제 야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채소, 뭐 곰치, 뭐 이렇게 씁쓸한 걸 다 좋아하거든요. 나물들, 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싱글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내시경 했는데 내시경 해준 선생님이 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루게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 주름이 많으면은 산을 내보내는 세포가 많은 건데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이죠. 그래서 제가 산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싱글 먹게 되면 이게 역류가 돼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과일을 안 먹어요, 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가거나 이럴 때 디저트로 과일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먹기도 싫거니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당이 확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바로 과일을 먹게 되면 당이 덤태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일을 가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과일을 일단 조금 금지하자 그러면 그 맛있는 걸 못 먹고 어떻게 사냐, 그것도 못 먹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사실은 역지사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과일을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일을 좀 중지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일이 혈당 조절엔 치명타예요.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올라가는 혈당의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 한 80%가 과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올라가는 거는 오버칼로리, 추우니까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거고, 가을에 올라가는 당은 홍시 때문에 그래요. 거의 홍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유가 다 약간씩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예정이 없는 걸 하는 이유는 요새 너무나 한 2주 사이에 과일 먹고 당이 망쳐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뭐 당화질소가 2, 3 올라가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이 나쁘다는 거를 그냥도 얘기해도 되는데 뭔가 현대사회에서는 뭔가 좀 근거도 대고 해야지 있는 척 하니까 근거를 좀 대드릴 텐데 제가 워낙에 해던 얘기 또 하기 싫어하는데 이건 리바이벌 할게요.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당뇨에는 게 과일은 독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한 거인데 그 중에서 다시 슬라이드를 뽑아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자, 과일의 당류량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어떤 과일이 나쁘고 어떤 과일이 좋은가. 사실상 당뇨인에게 좋은 과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이 좋아지면 좀 골라 먹을 수가 있고,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렇지 영원히 먹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소나긴 피해가야 되니까 안 그래도 췌장이 지쳐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확확 먹게 되면 이게 밥보다 훨씬 더 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달콤하고.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이 당류량이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있는 당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과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의 합성체인 설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일에는 들어가 있고, 과일의 종류와 과일의 품종과 과일을 키운 방법에 따라서 포도당과 그 다음에 과당과 그 둘이 합쳐진 설탕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당뇨 환자한테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포도당이죠. 그래서 과당은 옆으로 치우고, 사실 과당도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과당 옆으로 치웁시다. 과당은 당은 안 올라가니까, 많이 안 올라가니까, 과당이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가 혈당이라고 그러는 건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과 그다음에 설탕이 많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당류만 봅시다. 이게 이제 USDA라고 미국 농무부 거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저희 딸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임상영 선생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제 망고를 보세요. 망고는 최고의 열대 과일이죠. 그래서 100g당 당류량이 13.6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g에 해당하는 양이 망고 3분의 1개예요. 그러니까 망고는 더 위험한 게, 망고 혼자서 다 먹지 3분의 1개 쪼개 먹나요? 앉은 자리에서 두 개도 먹지? 그러니까 망고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 환자한테는. 그 다음에 바나나도 100g당 12.23으로 2위를 랭크했는데, 바나나는 중짜 하나가 이제 당뇨량이 이렇게 있는데, 바나나는 하나 먹나요? 두세 개 먹더라고요, 다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과일이 제일 문제인 게 부드럽고 이렇게 잘 씹히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몇 개를 먹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나나가 무슨 케이블 TV에서 나왔다는 누가 했는데, 바나나가 무슨 당뇨 예방에 좋다고, 또는 내중에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잘 조절되던 분이 당화혈소수가 3개월 사이에 한 3점이 올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췌장암 검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잘 되던 당뇨 환자가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꼭 췌장암을 생각하는 것도 옵션에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바나나가 혈당에 좋고 당뇨 예방에 좋다 해서, 이미 자기는 당뇨지만 이제 옆에 있는 뭐 친척들이 사다 줬대, 바나나 몇 박스를.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두 개씩 넣어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이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당뇨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바나나는 정말 안 좋아요. 그 뭐 당뇨 예방 전혀 아니고 당뇨를 조절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뇨 아닌 분들도 꼭 들으세요. 바나나에 당뇨 예방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뉼린이라는 거 뭐 들어서 뭐 그렇다는지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당이 더 해롭거든요. 그래서 무슨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나나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귤이에요. 100g당 당류량이 10.6g 정도 들었는데 칼로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칼로리는 거의 뭐 당뇨 환자한테 그렇게 칼로리보다 당이 더 중요하니까 중재 한계가 그렇고 의외로 사과가 있네요. 사과가 100g당 10.39g 정도 있는데 반 개예요, 반 개. 그래서 근데 사과는 반 개 이상 먹진 않죠, 사람들이. 그리고 사과는 다른 이유로 괜찮은 게 사과는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빨리 못 먹고 많이 못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과육과 파이버가 굉장히 많고요. 식이섬유소가 그래서 혈당도 적게 올라가서 당뇨 환자한테 추천하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하고 배는 당뇨 환자들이 드셔도 돼요. 근데 맛없죠? 사실 이제 단맛에 먹는 건데 근데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드시겠다면 사과하고 배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번, 다섯 번째가 블루베리. 50개 정도가 9.96인데, 블루베리 눈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뭐, 눈에 좋을 수 있지만, 당엔 굉장히 안 좋고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아닌 분들은 뭐, 드시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전 단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당뇨인들은 블루베리 적당히 좀 드세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균형 감각이 없어서 뭐에 좋다 그러면 많이 먹는데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뭐에 좋으면 뭐에 나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셔야 돼. 항상 우린 비용을 치러야 돼.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일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나쁠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죠. 좋은 일이 들어오면 뭔가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뒤에 숨은 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고 나쁜 일은 이렇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고 나쁜 일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깨달은 분들이 하는 얘기고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게 너무 좋다. 또 그럴 때는 항상 반대급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두 이거 자두 요새 먹고 당이 많이 올라간 분 많아요. 자두도 당도가 9.92로 낮지 않아요. 당도가 아니라 당류량이. 그 다음에 자두 특대 3분의 2개 먹는 사람 있어요? 보통 자두 2개 먹지? 앉은 자리에서. 그럼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0g당 당류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얼마를 먹을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100g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얼마를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는데 이제 그거는 오른쪽 거 보시면 나오죠. 내가 얼마를 먹느냐면 자두를 제가 예를 들어서 3개를 먹는다 쳐요. 그러면 당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겠죠. 그래서 요즘 자두 많이 먹고 자두도 많이 좀 이제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건데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키위도 보게 되면 큰 거 하나가 8.99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복숭아 소자 3분의 2개가 8.39인데 복숭아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굉장히 나빠요. 당뇨 환자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당류도 많은데다가 물도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가 나중에 우리나라 그 논문도 있지만 복숭아가 가장 그 당지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황도복숭아는 어떠냐? 황도복숭아는 당연히 천도복숭아 어떠냐?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도가 좀 딱딱하긴 한데 저희 환자분 얼마 전에 오신 분 제가 이 방송을 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를 주신 분이 천도복숭아를 몇 박스 사가지고 하루에 1개나 2개씩 먹었더니 당화혈색소가 2개월 사이 2.5% 올라갔어요. 천도복숭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황도는 안 좋은데 천도는 좋겠나?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론도 이제 요런 거 있고, 그다음 배는 이제 그 당도로서는 100g당 포도보다 못한데요. 그러나 이제 배는 잘 안 먹잖아, 이게. 그래서 배 같은 경우도 역시 먹기 힘들어서 당뇨 환자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 물도 많고, 당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 14알이 6.89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알이. 근데 앉은 자리에서 포도 14알 먹는 사람 보셨어요? 되게 한 송이 먹지?
많이 먹히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과일은 당에 유리하다고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맥락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게, 물이 많은 과일이고 먹기 쉬운 거니까 앉은 자리에서 포도 하나씩 먹잖아요. 뭐 보면은 막 하나 두 개 다 먹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역시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믹서로 주스로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스는요, 사과를 주스로 만들도 뭘 주스로 만들어도 해로워요. 이건 다음 편에 나올 텐데, 그 설탕 음료가 많이 먹을수록 나중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냐면 100% 착즙 주스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씹어 먹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주스로 만들어서 완전히 풀헤쳐 버리면은 거기에는 펄프, 그 파이버들이 다 조각조각 나고 그 안에 온전하게 섬유질하고 같이 숨겨져 있던 당들이 확 나오죠. 그걸 프리 슈가라고 그러거든. 자유당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유리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이거 이제 하는데, 그러면 믹서로 주스로 갈아 먹으면 어떨까? 안 좋아요. 토마토도 주스로 갈아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수박은 이제 보면은 100g당 당류량이 6.2g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대신 100g에 해당하는 게 소 한 조각이에요. 이게 수박 한 조각 먹는 거 봤습니까? 수박 앉은 자리에서 뭐 이만큼 드시지. 그러니까 항상 정도의 문제예요. 얘네 절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 물론 절대적으로 망고 같은 거 뭐 조금만 먹어도 당연히 확 올라가니까, 망고, 파인애플, 그다음에 열대 과일이 또 뭐 있지, 바나나, 이 세 가지는 당뇨인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거의 뭐 보고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면 맛있겠지만 본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딸기도 6개 정도가 4.9죠. 그러니까 딸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딸기도 10개 이상 먹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드시는 게 좋아요. 수박 물이 많아서 좋고요. 딸기도 물이 많고요. 토마토도 이제 100g당 당류량이 이제 4g이거든요. 토마토를 채소냐 과일이냐 할 때 과일이죠. 그래서 채소로 이제 세법상 미국의 어떤 주가 관세를 먹기 위해서 세법상 채소를 했던 얘기가 있는데, 토마토는 과일로 이제 칩니다, 영양학에서는. 그 다음에 레몬도 굉장히 당이 적어요.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거 짜서 드시는 것도 청량하고 좋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 같지 않은 과일이 있어. 너도 과일이니? 나는 과일이 하는 애가 있는데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요, 당류가 100g 0.7이에요. 이 과일인가요? 근데 이제 식물학적으로 과일인데, 그 나머지 다 뭐냐? 이거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엄청나게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과일로선 굉장히 비싸면서 아주 건강한 과일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어떤 신문 보니까 생태학적으로 건전하지 사운드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공정무역과 공정노동하고 좀 위배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단일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3세기를 피폐하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아보카도는 이제 굉장히 당과는 거리가 멀다. 근데 이제 아보카도 사실 맛없어 하잖아요. 우리 과일 좋아하는 분들이 과일 왜 좋아합니까? 씁쓸해서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니까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과일 자체의 원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많은데, 참외는 제가 모르겠어요. 참외 찾아봐도 참외가 의외로 먹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먹나?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고, 중국도 어느 지방에서 먹는데, 참외를 자료를 뒤져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원전 출처가 불분명한, 그래서 믿지 못하겠는데, 참외도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관심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찍어보시면 될 텐데, 제 환자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참외가 있지만, 이게 참외만 오롯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외에다가 바나나에다가 뭐 자두에다가 막 섞어서 먹었기 때문에 참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문에다가 제 블로그 링크해 드릴게요. 그 블로그 링크하게 되면 그 블로그에 PDF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칼라 버전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PDF 보시고요. 이렇게 당뇨인들은 과일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놔 보세요. 그거 그래서 좀 가려 드십시오. 그래서 당뇨인한테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배, 수박,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딸기, 토마토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물론 레몬도 괜찮고 아보카도도 괜찮죠. 나머지는 정도의 문제 차이가 있지만 좀 좋지 않은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국 영양학회지 2012년, 이것도 리바이벌합니다. 그 과일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다빈도 섭취 과일의 당 함량 및 혈당 지수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 경희대학교 내분비내과하고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과일의 혈당 지수라고 해서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거 제가 밑에 읽어 드릴게요. 사과와 배의 혈당 지수는 각각 33.5, 35.7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고 배는, 사과는 특히 당도가 있어요. 당류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안에 파이버로 과육이 꽉 뭉쳐있기 때문에 당 흡수가 굉장히 적게 되거든요. 그리고 먹는데 지루하죠. 사과 많이 먹는 거 보셨으니까 한 자리에서 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잘라야 되죠. 또 과육도 일반적으로 비교적 딱딱하기 때문에 잘 안 먹게 되고 달지도 않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과가 별로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잘 받진 않지만, 사실 사과가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껍데기에 굉장히 많은 바이타민과 미네랄과 파이버도 들어있고 과육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과 껍질째 드시는 거 참 좋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영국 유학 갔을 때 사과 나와서 깎아 먹었더니 막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없어서 과일을 껍데기를 너무 이렇게 두껍게 깎아서 신기해서 쳐다보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친한 사람이 와서, 야, 너 사과 껍질 깎냐? 그래서 껍질에 나 그렇게 먹어 그랬더니, 야, 사과 껍질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왜 넌 다 껍질을 놔두냐? 우리나라 농약 때문에 옛날부터 좀 그게 버릇이 돼 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네들은 사과를 그냥 뷔페 같은 데도 있잖아요. 사과를 놔요. 호텔 식당 가도 아침 뷔페 같은데 이렇게 투스타, 쓰리스타 가더라도 사과가 이만큼 있으면 그걸 그냥 주워서 먹더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고 했죠. 그래서 사과하고 배는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혈당 지수가 감, 포도, 귤, 참외, 수박은 55 이하로 혈당 지수가 저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감 아마 딱딱한 감이었을 거예요. 참외도 저혈당 지수거든요. 근데 당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복숭아만 56.5로 중혈당 지수 과일에 해당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당뇨 환자는 웬만큼 내공이 깊지 않으면 제가 드시지 말라고. 그 내공이라는 건 당화혈색소를 얘기하는데, 당화혈색소가 7 미만 아니면은 복숭아 드시지 말라고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소용없는 게 6.5인분이 복숭아를 딱 먹고 왔는데 30분 만에 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고, 30분 만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복숭아가 정말 당뇨인한테는 최악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느끼고, 항상 당이 이해할 수 없이 올라갔을 때 복숭아 드셨나요? 물어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과일 자체의 당 함량만으로 혈당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은 과일의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과일의 당류 비율이에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설탕하고 과당 순으로 많아야 되는데, 사과는 당도는 높은데 포도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과마다 다르죠. 그래서 과당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이 달다고 해서 포도당이 많은 게 아니라, 과당하고 포도당이 있으면 과당이 당도가 4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은 과당 더하기 포도당이고, 메가당, 물엿이라는 건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인데, 달기는 설탕이 훨씬 단데 당뇨 환자가 먹기에는 이 물엿이 훨씬 나빠요. 덤덤해서 더 많이 넣잖아요. 건강이 좋다고 잘못 생각해서. 물론 글쎄, 메가당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긴 할 건데 많이 넣는데,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이 2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뇨인이 먹게 되면 혈당이 느닷없이 높아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음식점에서 다 설탕 넣거든요. 이게 정말 하여튼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3일 전인가 4일 전에 만나서 내 꿈은 뭐냐 그랬더니, 제 꿈이 뭐냐면 당뇨 브랜드 빌딩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뭐 되지도 않을 거지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체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뇨인을 위한 무슨 음식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정말 당뇨인이랑 음식점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당뇨인이라는 음식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당뇨인이 400만인데. 그리고 캐터링 서비스에서 먹는 거는 밥이 맛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캐터링 서비스가 잘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대기업 2군데서 지금 당뇨인을 위한 캐터링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환자가 다른 비환자랑 같이 음식점에 왔을 때, 나는 당뇨인용으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왜 나오냐면, 당뇨인들 외식하면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니 그냥 설탕을 다 은연중에 다 들어가거든요. 더구나 또 제 주인, 이제 식당 주인이 좀 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설탕보다는 물엿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엿을 넣거든요, 감미료로. 근데 이제 그게 당뇨인한테는 더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엔 이게
당뇨인을 위한 좀 체험 무슨 게 없을까 하는데, 그것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저도 재환자 보기 바빠 죽겠고,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꿈은 있어요. 언젠간 한번 이런 당뇨 체험을 하는 빌딩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럼 제가 아마 이게 이익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사회공헌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대기업하고 한번 접촉을 했었는데, 물론 적자를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이제 사회공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가 될 뻔에다가 그냥 거기 경영진이 다 갈리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는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과일의 산도가 높을수록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포도는 당류하고 포도가 당이 많지만 가장 산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게 많아요. 그리고 과일의 섬유질과 단백질과 지방질, 뭐 아보카도는 당연히 지방이 많은 건데 뭐가 있겠어요? 뭐가 당이 올라가겠어요? 그 다음에 사과는 아까 보셨지만 당이 좀 많은 편이지만 펙틴이라는 사과 섬유질이 하도 그냥 빡빡하게 차 있어가지고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이 천천히 흡수돼서 실제로 당이 적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과를 갖다가 완전히 믹서를 해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한 펙틴과 여러 가지가 다 분해가 되면서 안에 있는 당이 다 일시에 그냥 붐업되면서 그걸 다 꼴딱꼴딱 마시게 되니까 사과를 먹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음식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과일이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거는 어떻게 함수로 만들 수 없을까? 함수는 필요 없고요. 한번 이런 거 보면 당뇨인과 과일은, 당뇨인에게 좋은 과일의 조건은요, 많이 먹을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뻑뻑해가지고 과육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빨리 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사과하고 이런 거죠. 귤도 마찬가지, 껍데기 벗기느라고 막 쉽게 배불러야 돼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당류 함량이 높고 당 지수가 낮으면 좋다. 이건 뭐냐면은 수박,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류 함량이 적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토마토도 당류 함량이 적죠. 뭐 그런 거, 레몬 이런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반하는 최고의 음식이, 최악의 음식이 복숭아예요. 그래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뭐 본인이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도 드시는 건 좋지만 적어도 당뇨인이라면 가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인한테 권하는 음식은 사과, 과일은 사과, 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이따가 있네. 그건 이제 이따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당뇨인에게 좋은 과일의 조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혈당 상승에 중요한 거는 과일에 먹는 과일의 양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달아도 요만큼만 먹으면 될 텐데, 안 달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딸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박이나 딸기도 그게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적당히 올라가지. 그 수박이나 딸기를 뭐 앉은 자리에 해가지고 뭐 반 통을 먹거나 그런 분도 봤어요. 실제로 화채 먹거나, 안 그래도 수박인데 거기다 설탕까지 탄단 말이에요. 그건 뭐 완전히 설탕 늪이죠. 내지는 딸기 같은 거 안주로 30개 드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의 당류량도 참고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먹는 양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심되는 과일과 그 다음에 위험한 과일 보게 되면은, 안심되는 과일은 사과 괜찮아요, 배 괜찮아요, 레몬도 좋아요, 토마토도 좋아요, 아보카도도 좋아요, 수박하고 딸기도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안심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물이 90%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마를 때 먹으면 굉장히 좋고 흡수도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좋은데, 단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제대로 먹어야지 믹서에 갈아 먹거나 뭐 좋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에요. 모든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그 과일 자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점이 많아요. 바나나 같은, 안 그래도 당뇨인한테 안 좋은데 그걸 주스로 갈아 드셔보세요. 엄청나죠. 펄프도 다, 그 섬유질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안심되는 과일이 이거고,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일이 이제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정말 좀 권하고 싶지 않고요. 블루베리 뭐 적당히 뭐 한 5알 정도 드시면 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복숭아도 사실은 한 반 개, 이렇게 반 정도 하는데 누가 복숭아 밥 먹고 말겠습니까? 앉은 자리에 3개 먹지. 그러니까 복숭아 자체의 당도는 중간 정도지만 얘가 물이 많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포도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산성이고 뭐 이기 때문에 당 지수가 좀 낮지만 그거는 적당히 먹었을 때 얘기죠. 포도를 뭐 한 송이 두 송이 먹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당폭탄이거든요. 그래서 포도 좀 조심하세요. 오디도 마찬가지. 오디 좋다 막 먹거든요. 오디 과일이에요. 그다음에 수박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적당히 먹으면 좋은 사람, 좋은 과일. 앉은 자리에서 밥 먹고 화채로 먹으면 나쁜 과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심되는 과일과 위험한 과일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조정연의 이제 슬픈 바다거든요. 뭐 다 아시겠죠? 조정연의 슬픈 바다는 이 조정연 씨가 저하고 학번이 아마 같을 거예요. 딱 저희 세대죠. 그래서 장국영 스타일의 머리로 미남인데 또 수마바지까지 입고 나와서 이걸 불렀을 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여기 바다가 보이고, 이거 제 애창곡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걸 그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LP반인데요. 이거 끄고요. 클라이맥스에서 커서 좀 야속하죠? 휴가 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데인데, 압구정동에 LP바가 있어요. LP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LP가 많다고 하는데, 저보다 한 2배 정도 될까? 한 2만 장? 2만 5천 장 정도 되는데, 가요하고 막 팝하고, 클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주옥 같은 그런 음반이 많아요. 그래서 트래픽이라는 LP바거든요. 주차는 압구정동 그 뒤에 가다 발레 파킹 되고요. 제가 협찬받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클립시 혼이 있어요. 벨 클립시 같은데 미제 스피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소리를 가장 잘 재생하는 게 혼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폴디드 혼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접혀가지고 음향이 접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폭이 되면서 사람 목소리의 중역대가 가장 아름답고 시원하게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 클립시가 진짜 팝송과 가요에는 정말 맞아요. 의외로 거치지도 않아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걸 가정에서 듣거나 조그만 오디오 샵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가 따갑거든요. 안에 이 혼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는 공간,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지하에 있는데 넓게 퍼지는데, 완전히 뿅 갑니다. 이거 노래를 들으면. 또 여기 보면은 제 나이 또래보다 비슷한 저 연배가 좀 많거나 적거나 하신 분인데 DJ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청곡 쓰면은 다 해줘요. 그 노래가 이제 어떻게 다 하는지 다 틀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조정현의 슬픈 바다를 한 며칠 전에 듣고 왔어요. 거의 뭐 정신이 없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조정현 씨는 지금 아마 홍대에서 아마 카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나온 노래가 슬픈 바다, 그 다음에 소리 없이 밤새 노는, 하여튼 무슨 그 두 가지인데 슬픈 바다가 훨씬 더 제 감성에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는 가서 맥주를 드셔도 되고요, 양주를 드셔도 되고, 와인을 마셔도 되고, 음료수에 주종도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커피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도 뭐 아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셔서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집에 또 계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여기 시간 내셔서 한번 꼭 가보세요. 아마 특히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 분석한 거 보니까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듣는데요. 우리 50대 감성, 아마 여기에 40대도 마찬가지죠. 감성이 굉장히 맞을 거예요. 그래도 30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LP바 트래픽에 가셔서 조정현의 슬픈 바다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 목청껏 같이 부르고 싶을 건데 여기서 목청껏 부르진 않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제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쯤 되면 전 아마 휴가 중일 텐데 휴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